예, 이번에는 서열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자세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규칙이 있고 많은 법이 있어서 이것을 지킴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듯이 서예에 있어서도 마구잡이로 쓴다고 글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 규칙 아래서 숙련을 해야 좋은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구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가지가 생해야 된다. 아홉구, 날생, 법법자죠. 자, 9가지를 잘 지키면서 글씨를 써야 된다. 9가지가 뭐냐? 첫째, 생필입니다. 붓이 깨끗해야 됩니다. 쓰고 난 후에 먹물을 빼서 원래 살 때처럼 이렇게 하얗게 되지는 않겠지만 잘 씻어서 붓거리에 잘 걸어뒀다가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붓을 깨끗이 빨지 않고 굳은 상태로 쓰게 되면은 나중에 먹물을 묻혀도 붓이 뻣뻣하고 글씨가 잘 안 되고 막 번지고 이상하게 그날은 글씨가 안 됩니다. 그 원인은 생필이 안 됐기 때문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지입니다. 화선지입니다. 화선지가 깨끗해야 됩니다. 화선지가 어떻게 깨끗해야 되냐? 화선지를 햇빛이나 습도가 많은 곳에 또는 열이 많은 곳에 놓게 되면은 화선지가 변질이 됩니다. 수분이 너무 햇빛에 노출시켜 버리면 수분이 너무 증발돼서 글씨가 퍼지고 잘 안 됩니다. 또 습도가 높은 날, 비가 오는 날이나 그런 날은 화선지가 공기 중에 수분을 머금게 되기 때문에 그날따라 좋은 획이 나오질 않습니다. 번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선지를 구매해서 살 때는 반드시 쓸 분량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신문이나 또는 비닐에 말아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종이를 한꺼번에 욕심이 너무 많으셔서 많이 사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 보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연입니다. 벼루가 깨끗해요. 벼루가 항상 깨끗하게 씻어져 있어야 됩니다. 벼루가 찌꺼기가 많거나 또 때 묻은 곳이 많으면, 먹물 찌꺼기가 많으면 글씨가 안 됩니다. 벼루는 항상 깨끗하게 씻어서 좋은 벼루를 만들어 좋은 벼루 상태를 유지해야만 좋은 먹갈기가 되고 좋은 먹물이 있어야 또 좋은 글씨가 됩니다. 그래서 생연, 벼루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수입니다. 생수. 물이 먹물을 갈아 쓰는데 먹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시간이 없어서 가른 먹물, 이미 먹물을 사서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 먹물은 가른 먹보다는 입자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아 쓰는 먹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물은 항상 깨끗해야 된다. 그 예전에 선비들은 귀중한 소중한 분, 존경하는 분의 글씨를 써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약수를 떠다가 그 먹물을 갈아서 글씨를 써서 드린 그런 정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묵입니다. 먹이 깨끗해야 됩니다. 먹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먹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향기가 나는 솔향기가 난다 그래서 송목이라 그러는 것도 있고요. 보통은 그 먹이 타이어나 또는 유사한 물질들을 태워서 거기 나오는 물 모았다가 먹을 만드는 유연이 있고요. 소나무를 태워서 소나무에서 나오는 재 있죠. 그 고운 재를 응축시켜서 소나무 향이 나는 그런 먹이 있습니다. 고급 먹일수록 향기가 좋죠. 그래서 먹을 갈면은 당장 집안에 묵향이 그윽한 느낌을 받으면서 방향제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생신입니다. 생신.
정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항상 서예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어떤 화나는 일이 있거나 또는 마음이 불편할 때는 글씨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정신이 생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럴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글씨를 쓰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엔 생안입니다. 눈이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눈이 피곤한 날은 글씨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눈은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좋은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눈이 가물가물하거나 눈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정확한 그 점획을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생안입니다. 그 다음에 생수입니다. 손이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손이 항상 깨끗해야되는 말은, 물론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말도 있겠지만, 만약에 테니스를 한다든가 골프를 한다든가 이 무거운 짐을 손으로 들었을 때는 그 팔 근육, 손 근육의 그 경직성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글씨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생경입니다. 주위 환경이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주위 환경은 좋은 경치에서 글씨를 쓰면 글씨가 잘 됩니다. 즉, 기분이 좋을 때는 글씨가 잘 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글씨가 안 좋습니다. 따라서 좋은 주위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글씨 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특히 추사 선생님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이 9가지를 정확히 지켜서 평생 글씨를 쓰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예를 한다는 것은 특히 뭔가 남보다 다른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예인의 자세는 남 못지않은 뭔가 품격이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은 구생법을 지킴으로써 터득이 되고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생법 꼭 지키시면서 서예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을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법을 잘 안 지키면 뭔가 문제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서예는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을 많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또 글씨 쓰기 위해서 뭐 중봉법도 있고 또 삼절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런 법 하나하나를 잘 지키는 것이 정통 서예를 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또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직접 이제 글씨를 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쓰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또 있겠죠. 지금까지는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손 근육, 손바닥에 힘을 모으는 일, 그 다음에 팔의 움직임과 자세, 또 의자에 앉을 때 자세, 또 팔의 자세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심환법, 제환법, 현환법. 또 지금 또 말씀드린 서예인의 자세, 구생법 쭉 지키면서 서예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먹물을 갈아서 많이 씁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먹물을 쓰겠지만 작품할 때는 먹물을 갈아서 씁니다. 이때 가장 최적의 먹물, 즉 생묵은 먹을 갈고 나서 30분 내지 1시간을 보관했다가 놔뒀다가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30분 이후에는 먹이 정확하게, 여기에 먹을 간 후에는 마이너스 성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씨가 뭐랄까요, 튄다고 그럴까요, 먹물이. 그래서 먹물이 튄다는 것은 먹물이 화선지에 정확히 스며들지 않고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물을 갈고 나서 30분 후에 글씨를 쓴다, 또는 1시간 정도.
자, 먹을 갈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먹을 가는 것은 먹을 잡고 보통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왜? 내려놓는 힘이 이렇게 하는 것보단 더 힘이 덜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좌측으로 돌렸다가 또 우측으로 돌렸다가 팔이 아프면 방향을 바꿉니다. 팔이 아프면 방향을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벼루와 먹이 수분 위에서 물 위에서 돌게 되는데, 갈면 갈수록 바닥에 벼루 면에 부딪히는 소리, 사각사각 소리가 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벼루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갈게 되면 여기에 모래알 같은 찌꺼기들이 먹 위에서 그냥 굴러다니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갈려지지 않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긁어내려서 이 면을 바닥을 깨끗하게 해놓고 걸어 올려서 갈고, 또 손이 아프면 방향을 바꾸거나, 저는 일부러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동그랗게 점점 크게, 또 작은 원 연습이 되겠죠. 또 팔이 아프면 내려걷기, 또 가로걷기, 비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전을 하면 자, 힘도 덜 들고 먹도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먹갈기가 또 때로는 자연적으로 글씨 연습이 되겠죠. 근육이, 글씨 잘 쓰는 근육, 가로, 세로, 비꿈, 이런 식으로 또 원, 좌로 돌렸다가 우로 돌렸다가. 자, 이렇게 갈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갈리면 입자가 곱게 물방울처럼 작은 물방울이 생깁니다. 물방울이 크면 그 먹이 잘 안 갈린 상태. 점점 물방울이 작아져서 좁쌀알보다 작게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면 먹이 가장 잘 갈린 상태입니다. 이때 다시 또 걸어내리고 또 이렇게 바닥이 드러나게 해서 잘 갈렸으면 30분 후에 글씨 쓰시면 가장 최적의 생묵이 된다. 또 가른 먹물을 우리가 보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먹물을 보통 플라스틱보다는 그 유리, 사기나 그런 곳에 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수분이 증발되질 않고 적당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유리병에 담았다가 오랫동안 보관할 때는 냉장실에, 냉동이 아니라 냉장실에 선선한 곳에 보관했다가 쓰시면 되는데요. 이 먹물도 오래되면 굳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보관에 유의하셨다가 글씨 쓰셔야 되고요. 이것을 만약에 장마철에 그냥 놓게 되면은 먹이 썩어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글씨도 잘 안 되니 항상 먹을 생하게 유지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중에 다 중요한데, 먹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붓이 깨끗해야 되고,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는 먹물보다는 갈아 쓰는 것이 좋다. 또 가는 동안에 한쪽에 뭐 법첩이나 재본고시를 보면서 하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많은 공부가 되겠죠. 자, 서예는 어디까지나 자기 수양이고 인격 수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서예 정통은 꼭 지키시면서 우리가 서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구생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생필, 붓이 깨끗해야 된다. 생지, 화선지는 항상
일정한 수분을 머금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된다. 너무 햇빛에 말려놓으면 화산지가 너무 발해서 글씨가 잘 안됩니다. 생연, 벼루가 깨끗해야 된다. 생수, 물이 깨끗해야 된다. 생목, 항상 먹은 깨끗하게 유지돼야 된다. 먹물도. 생신, 정신이 깨끗해야 된다. 그다음 생안, 눈을 항상 생하게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피곤한 날은 글씨가 안 된다. 눈이 피곤한 날은 특히. 생수, 손이 항상 깨끗해야 되는데 손에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한 경우 글씨가 잘 안 된다. 생경, 주의 환경도 또 자기 마음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돼야 된다. 이 구생법 꼭 명심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